라디오로 듣는 라이브 오디오북 라라 오디오북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눈썹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전히 우리 수줍은 눈썹 씨 한 달 만에 인사하는데 잘 네.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DJ님 목소리, 오프닝 목소리 들으면 뭔가 기분이 좋아져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목소리랑 다르잖아. 아까 꼭 네. 안녕하실 때는 안녕하세요. 뭔가 환영해주는 그 아. 마음이 뭔가 부끄럽고 아, 진짜요? 좋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반가워해줘서 고마워요. 네. 에,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어요, 그죠? 네. 예. 봄맞이 잘 하고 계시죠? 네, 요즘에 이제 봄이 오니까 에너지가 생겨서 미뤘던 일도 하나하나 처리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요. 자, 오늘은 어떤 책을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 소개드릴 책은 김소영 작가의 어린이라는 세계입니다. 작가는 어린이 책 편집자로 일하다가 현재는 어린이 독서교실을 운영하는 분인데요. 네. 그분이 어린이를 만나면서 한 생각들을 엮은 작품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거나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만 어린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작가는 본인이 아이도 낳지 않고 어린이에 대해 전문가도 아니라서 이 책을 써도 되는지 많이 망설였대요. 그렇지만 그런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 때문에 이 책이 좀 더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요. 뭐 어린이에 대해서 배워야만 꼭 어린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는 과거에 다 어린이였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에 따라서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그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본 어린이에 관한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어른들이 흔히 어린이들에게 착한 어린이가 되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산타 할아버지마저도 착한 애들한테만 선물을 주시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착한 어린이라는 글에 보면 작가는 착한 어린이 이 말을 경계한대요. 그냥 착하다는 말이 사전에는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른들의 말과 뜻을 거스르지 않는 어린이를 착한 어린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삶을 선택한다는 것이라는 글에 5살 어린이도 나와 같은 한 명의 인간이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네.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어린이의 기사를 다루는 글이었는데요. 네. 어린이든 어른이든 생명의 크기가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른이 어린이를 마음대로 할 자격은 없는데 이런 비슷한 기사를 몇 번씩 접하게 되는 걸 보면은 진짜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너무 속상해요. 그죠? 네. 어린이들을 보고 착한 어린이라고 되라고 하기 전에 우리 어른들이 먼저 착한 어른이 돼야 되는데 그죠? 네. 나쁜 어른들도 진짜 혼도 나고 막 이래야 돼. 네. 네. 그래서 얘기 좀 계속 예, 해줘요. 예. 네.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어른이 어린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네. 어른들이 해야 될 노릇은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어린이를 가르쳐야 할 대상 또는 편하게 해도 되는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늦게 사회에 발들인 친구들로 생각해서 어린이가 알고자 하는 부분은 알려주고 위험할 때는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른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우리도 어른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네. 예. 제가 무사한 것이 그래도 어른들 덕분이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도 들고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좋은 어른이 되는 게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른들이 어린이 시절을 지나오긴 했지만 지금은 현재의 삶의 고민이 더 급하니까 네. 어린이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작가가 어린이를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같아요. 네. 네, 독서교실에 오는 어린이들이 한 번은 운동화 신는 게 어렵다는 내용으로 얘기를 했대요. 네. 왼쪽 오른쪽 구분이 안 가게 왜 똑같이 만드냐. 왜 찍찍이 운동화보다 끈을 묶어야 되는 운동화가 더 이쁘냐. 네. 이런 걸로 분통을 터뜨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어떤 거였나요? 네, 그러다가 이제 현성이라는 친구가 운동화를 새로 샀는데 끈을 묶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대요. 네네. 그래서 작가가 이 친구한테 어른이 되면서 신발끈 묶는 일도 차차 쉬워질 거야 하는데 현성이가 지금도 묶을 수 있어요. 어른은 빨리 할 수 있고 어린이는 시간이 걸리는 것만 다른데요. 이랬대요. 어머머. 예.
네, 그래서 작가는 어쩌면 어른들이 어린이를 기다려주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어쩔 때는 어린이들이 더 똑똑하다니까요. 네. 자, 어린이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느껴지는 참 다정한 책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눈썹 씨와 함께 한 부분을 낭독해 드릴 테니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하윤이 어머니께 고마운 일이 있어 하윤이 편에 딸기를 한 상자 보낸 적이 있다. 그때 하윤이는 나에게 요즘 딸기 비싸지 않아요? 하고 짐짓 사양하는 듯이 말해서 사양은 하지 않고 딸기를 가져갔다. 나중에 어머니께 들으니 바로 전날 하윤이가 딸기가 먹고 싶다 했는데 어머니가 비싸서 안 된다고 했더니 엄마, 과일은 원래 비싼 게 맛있는 거야 라며 졸랐다고 한다. 9살 나름대로 나에게는 사회적인 담화를 한 것이다. 10살 현성이는 독서 교실에 오면 꼭 손을 씻고 수업을 시작하는데 한 번씩 저 화장실도 좀 빌릴게요 하고 말한다. 대체 어디서 빌려온 표현일까? 궁금하지만 묻지 않는다. 나도 예절이라는 게 있으니까. 9살 규민이는 과자를 먹을 때 꼭 한쪽 손을 턱에 받친다. 부스러기를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것이다. 편하게 먹으라고 해도 그런다. 그런데 어쩌다 테이블에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손에 있던 것도 테이블에 버린다. 그런 다음 싹싹 긁어서 다시 손에 모은다.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바닥에 버린다. 제지할 겨를도 없이 일어나는 신속하고 확신에 찬 움직임이다. 입가에 과자 부스러기가 묻은 채 예의 바른 표정으로 나를 보는 규민이. 나는 규민이가 나를 위해 그랬다는 것을 알기에 바닥에 버리면 아무 소용 없다고 차마 말할 수가 없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 밟지 않게 조심하라고 할 뿐이다. 어린이들의 이런 노력을 보면서 새삼 깨닫는 게 있다. 사회생활이란 결코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것이다. 마음 가는 대로 해서는 안 되고 보고 배워서 일부러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과자 부스러기를 모아 바닥에 버리는 것처럼 실수할 때도 있다. 그럴 때 바닥을 치워주고 다음에는 부스러기가 덜 생기는 과자를 대접하는 것은 내 몫의 사회생활이다. 네, 김소영 작가의 어린이라는 세계 중에서 어린이의 품위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의 예절에 관한 부분의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네. 어린이의 사회생활과 어른 몫의 사회생활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게 참 재밌네요. 네. 네. 사회생활은 어른들만 하는 것 같은데 어린이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자, 이제 우리 눈썹 씨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얻은 영감으로 창작곡을 준비해 오셨는데요. 이제 들려주시겠죠? 네. 어떤 곡인지요? 네, 어린이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어린 시절에 저를 아껴주셨던 어른들도 생각나고요. 그래서 그때 시절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장면을 담아서 노래를 만들어봤습니다. 네, 제목은요? 제목은 새로 피는 봄입니다. 네, 권눈썹의 새로 피는 봄 함께 들어볼게요. 이불이 습해지는 계절 눈이 부시게 자고 일어나 멜빵 바지와 선글라스 이마에는 태양의 손수건 원래 웃을 줄 모르는 여자인 줄 알았네 뽀얗고 통통한 오른팔을 흔들면서 골목 끝에서 우리 이름을 부르네 그러지 않아도 우렁찬 목소리를 키우면서
도통 웃을 줄 모르는 여자인 줄 알았네. 바닷속 같은 드레스를 입고 다가오네. 박 같은 구멍이 나도록 비가 내려도 이곳은 철없이 새로이 피는 봄. 바깥이 구멍이 나도록 비가 내려도 이곳은 새로 핀 잎이 반짝이는 봄. 와, 야. 아유, 너무 가사가 예쁜 노래네요. 자, 오늘은 김소영의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 책을 바탕으로 윤섭 씨의 창작곡이었습니다. 새로 피는 봄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윤섭 씨, 이 봄 예쁘게 잘 지내고 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